있습니다. 재미, 흥미, 의미까지 취업 MSG를 아낌없이 첨가한 취실랭 가이드. MZ세대 취준생들을 위한 스트레스 프리 풀 소통 방송. 취업을 향하는 뚜루뚜루잡 접수 언어 익스프레스 지금 바로 탑승하시죠. 탑승하세요. 오라이오라.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요즘에 약간 뭐지 이거 버퍼링 춤? 부터 시작해가지고 유행이라고 그래서 버퍼링 한번 잡았어요. 요즘 유행 잘하시네요. 자, 지금 시골의 자부동님, 빵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파, 자파. 잡수 언어원 오늘은 목요일이잖아요. 목요일. 네, 목요일에는 IT 인재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코너입니다. IT 인재 육성 코너 유까릿 시간인데요. 자, 반갑습니다. 저는 신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건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유채윤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이렇게 가식적이지 뭔가? 누가요? 아니, 누가 아니죠? 가식적이었죠? 아니죠? 누가? 아우. 우리 모두 진심 아니에요? 아, 지금? 진심인데? 진심이죠? 네네네. 자,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우리 오랜만에 경사가 있거든요. 맞아요. 네. 너무나 경사예요, 정말. 우리 채윤쌤에게 봄이 찾아왔어요, 봄이. 봄이 찾아왔습니다. 봄이 오늘 찾아왔어요. 요즘 가을인데 어떻게 봄이 찾아왔죠? 네, 마음에는 봄이 찾아왔어. 그러니까 봄이가 누굴까요? 봄이가 누굴까요? 남자친구? 사랑이 찾아왔을까요? 아, 사랑이? 어머. 사랑이? 사랑일까요? 아, 네, 임신이냐고. 사랑일까요? 네. 아 태명이에요? 아, 아, 나 상상도 못했어. 아니 그 가능성 있죠. 요즘에 뭐 봄이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어떤 일이요? 애기 이름이. 봄. 네네. 아무튼 저희 아, 네, 봄이는 어쨌든. 누군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봄이는 저의 딸이고요. 그럼 또 그렇게 오해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더 오해하는 건데. 청년님 네, 작가. 자파. 네. 제가 이제 오랫동안 가졌던 꿈이 있었는데 네. 대형견을 키우는 게 로망. 네, 로망이고 이제 꿈이었어요. 네. 어렸을 초등학교 때부터 제 그 종목이 아니라 갑자기 이름이 생각나. 주식하세요? 주식 그 이제 종도 정해놨는데 이제 리트리버 음. 중에서도 이제 크림색, 밝은 색을 원해가지고 네, 그거를 키우는 환경을 꼭 만들고 싶어가지고 네. 엄청 고민을 하시다가 네, 오랫동안 고민했고 이제 키울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집도 이제 이사를 할 거고 곧 네. 네, 딸이 생기셨어요. 네, 딸입니다. 3개월 된 딸이 생기셨는데. 3개월 그래서 된 결론은 리트리버를 사진을 공개해 주신대요.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띄워주시나요? 아, 이걸로 아니에요. 아, 이것도 네. 어디? 좀 더 띄워주시나요? 가까이 이렇게 가주세요. 가까이. 보이나요? 오. 여기 이쪽에. 아, 너무 귀엽죠, 진짜. 근데 애는 귀여운데 겁을 많이 먹었어요. 아니, 사람보다 더 큰 똥을 싼다뇨. 아직 아니에요, 아직.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 여러분들은 네. 혹시 강아지 좋아하시나요? 너무 좋아요. 강아지가 최고야. 댕댕이파 vs 양양이파. 나 둘 다 좋은데 어떡하지? 제가 둘 다 안 키우지만 그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뭐 개는 훌륭하다.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없다. 그리고 고양이도 뭐 하나 있어요. EBS에서 오. 고양이를 부탁해인가? 있어요? 네네. 보면은 고양이도 정말 똑똑하고 근데 이게 이제 랜선으로만 집사, 랜선 보호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열심히 보는데 그래도 그중에 둘 중에 하나만 키워야 된다. 무조건 키워야 돼요. 진짜 고민한다. 강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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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고양이는 그 뭐 어디 올라가고 이러니까 또 막 사고 날까 봐 맞아, 가스 터지고 막 이런 거. 가스까지 벌써 그런 거 있잖아요. 벌써 질라고. 가스를 걱정하시는군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 한 분이 고양이를 키웠는데 네. 그 사람이 문 여는 방법 있잖아요. 이게 그거를 띠리링 습득했다? 띠리링 하면 이렇게 열리잖아요, 자동으로. 나갔어. 그거를 보다가 그거를 익힌 거예요. 나갔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매번 나간대. 그래요? 어떡해. 고양이가? 그 뒤로 이제 알게 돼서 몰랐는데 어. 알게 돼서 이제 나갔다 들어오는 거예요? 외출했다가? 뭐 그런가 봐요. 왜 맨날 문이 열려 있지 막 이랬는데 어머. 어떤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락업을 한다고 맨날. 건쌤은? 네? 저는 너구리인데 너구리. 너구리? 너구리. 아. 저 라쿤을 한번 키워보고 싶다. 라쿤. 귀여워. 라쿤도 귀엽겠다. 막 다 씻어 먹잖아요. 그쵸. 다 씻어 먹잖아요. 비숑이 있는데 비친 체력 때문에 아마 우리 네. 채윤 쌤도 이제 힘드실 것 같아요. 맞아요. 산책 지옥에 빠져가지고. 맞아요. 한 네. 2시간은 운동을 산책을 해. 당하는 거죠. 그쵸. 당하는 거죠, 제가 이제.
재영님은 잘하시네. 머리도 자르시고 러닝도 하시고 네, 땡땡도 그러니까 돌리시고. 아주 변화가 많으시네요. 네, 제가 변화가 진짜 엄청 많았고요. 이번 달에도 많았고 이제 다음 달에 이제 광주 생활 이제 정리할 예. 예정이라서 집도 팔렸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그것도 경사네요. 네. 네. 경사. 네, 최재영님이 너구리 저 뒤에 계시잖아요. 이런 저분은 어때요? 키우시는 거? 아 저분은 약간 너구리라고 하기에는 말을 너무 못 살이 잇는다. 많이 쪘다. 말이면 어떻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만들어 보시려는 것 같은데. 하려고 했는데 아 부담스러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말이면 여러분 말이고. 오늘 실시간 댓글 네. 열심히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 드리거든요. 새로운 분들도 드릴 건데 새로운 분들 좀 데려와 주시고요. 제발. 네, 선물 어떤 것들이 준비되어 있는지 우리 건쌤부터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푸드테크 스타트업 초블레스에서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발포정 발효식초와 다이어트 밀키트를 드릴 예정이고요. 네, 한 번에 합격하는 취업필 독서, 해커스 문제집과 잡스 원원의 가족 트러스트홈 컨설팅의 송진원 노무사님과 스텔라쌤이 직접 쓰신 월급 걱정 없는 슈퍼 비전 교직의 길을 드립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제발 좀. 네, 끝까지. 친구들 좀 다 불러오세요. 이렇게 선물이 넘치는데. 그래요. 친구들도 좀 데려오시고. 맞아요.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IT 인재 육성 코너로 준비를 했는데 그 전에 요즘 또 아주 핫한 키워드가 있어요. 맞아. 그렇죠. 네, 새로운 또 유행어도 만들어냈고 그렇죠. 수리남 다들 보셨나요? 네. 봤죠. 네, 유행어 계시죠? 한번 해주세요. 네, 한번 해보죠. 식사는 잡섰어? 아니, 아니, 침 아니에요? 뱉어주시기로 했잖아요. 네. 아, 이 카학퇴 하기로 했잖아요. 음양 쪽에서 이제 아, 못 채우겠다 그럴까 봐. 깡프로. 깡프로 식사는 잡섰어? 잡섰어. 비슷하다. 아니, 안 잘하는데? 안 보셨는데 어떻게 하셨지? 근데 영상 봤어요. 네, 메인 영상 봐가지고. 찾아보셨구나. 이건 쌤처럼 나도 방송 열심히. 보이시죠? 차재현 코치님. 차재현 코치님 반갑습니다. 잠깐 막간을 이용해서 미국 너구리라 그랬는데 라쿤이랑 한국 너구리랑 너무 다르게 생겼어요. 한국 너구리는 겁나 무섭게 생겼습니다. 오, 무서운 라쿤은 귀엽고. 그런 스타일이요? 한국 너구리. 굳이 또 그거를 찝으셔가지고 그렇게까지. 네, 감사합니다. 자, 수리남 너무 재밌는데 우리 채연 쌤은 안 보셔가지고. 네, 지금 이사 준비랑 뭐 지파이고 집 알아보느라고. 아유, 넷플이 눈에 들어오겠어요. 넷플이 맨날 이제 들어오지 강아지 않았어요. 용품들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진짜 맞네. 100%죠, 100%. 오기 전에도 강아지 빗을 샀거든요. 그러니까. 네, 100%지. 지금 하나하나 너무 기분이 좋아요. 강아지랑 밤에 수리남 한번 보세요. 오면. 그러니까요, 진짜로. 진짜 네, 재밌어요. 정리하고 이사 오면 어. 여유를 조금. 마약견으로 키우시는 걸로. 마약 탐지견? 마약견으로. 근데 여러분도 다 보셨나요, 수리남? 네. 진짜 재밌는데 그 또 반전이 있거든요. 반전 보면은 보기 전에 이러다가 반전 보면 이렇게 돼요, 여러분. 보신 분 있으세요? 스포하는 줄 알고 정말 깜놀했어요. 깜놀했어요. 안 해요. 안 하죠. 스포 안 하죠. 진짜 수리남 수리남 그 얘기 있잖아요. 6시간짜리 영화 보는 기분이라고. 진짜로. 연기도 너무 다들 잘하시고. 그러니까요. 스토리도 너무 좋고. 황정민님 나오죠? 네, 황정민, 하정우. 맞아. 또 조우종님. 맞아요. 네네, 조우종님 그리고 유연성님. 유연성. 많이 나오십니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시길 재미없을 바라고. 리가 없겠다. 네. 그리고 수리남은 저녁에 보시고 오늘은 저희랑 이 시간 함께 하실 건데요. 자, IT 인재 육생 코너로 You Got It 시간입니다. 오늘 포트폴리오 작성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IT 개발자로 취업하는 분들한테 뭐 분신 같은 존재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 굉장히 중요한데 IT 개발자한테 이런 포트폴리오는 어떤 의미인가요? 포트폴리오는 어떤 존재냐? 우리 한국인들한테 밥 먹을 때 꼭 빠지지 않는 반찬이 뭐죠? 김치. 네, 김치 같은 존재. 오. 네, 김치 같은 존재. 그래가지고 사실 뭐 직무 중심 채용에서 이제 빠지지 않는 게 이제 본인의 어떤 능력과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잘 이제 포트폴리오에 녹여내서 이제 입사 지원을 하는 거죠. 네네. 곧 댓글에 이제 저 김치 안 먹는데요 이렇게 올라올 것 같은데. 제 식탁에 김치 없는데요. 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음향 기술님이 갑자기 홍보를 해주셨고요. 네, 로메오 줄리엣 네, 추가드립니다. 네, 그러시고 좋아요도 좀 많이 눌러주시고 로미오 나 여기 서 있을게 줄리엣 너의 우리 차재현 코치님이 지금 대사를 쓰고 계신 것 같고 네, 다들 식사 얘기하시는데 우리 지금 포트폴리오 얘기할 거거든요. 네네, 여러분. 우리 포트폴리오 얘기할 거예요. 네네네.
네네 들어주시고요. 지금 IT 개발자를 지원하는 분들은 뭐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같이 좀 그쪽과는 좀 먼 사람들은 네네네. 이런 포트폴리오가 뭔데? 어떤 건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맞아요. 이런 IT 개발자 포트폴리오에는 어떤 게 좀 포함이 돼 있어야 돼요? 우선은 그 우리가 서류를 흔히 접수한 다음에 이력서를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개발자, 이제 IT 개발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포트폴리오라는 형식을 따로 또 파일을 만드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론 이제 형식은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PPT를 따로 만들어서 그걸 이제 PDF로 파일로 변환해서 이제 입사 지원할 때 같이 첨부를 이제 필수인 데도 있고 선택인 데도 있어요. 그러면은 PPT나 아니면 정말 홈페이지 이렇게 네네네네. PPT 포트폴리오가 있는데 네. 둘 중에 뭐가 더 낫다 이런 건 없어요? 낫다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뭐 네이버나 카카오나 봐도 이제 뭐 경력 기술서 첨부해라 아니면 그냥 URL 첨부해라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본인한테 편한 걸로 이제 뭐 블로그 같은 형식으로 잘 꾸며놨다면 그거를 URL 링크 걸으셔도 되고 PDF를 변환한 거를 이제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 링크를 만들어서 그거를 거셔도 돼요. 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이제 지도하는 학생들한테는 이제 두 개 다 만들라고. 어차피 같은 내용이니까 비슷한 내용이니까. 네. 근데 그 뭐지? 내가 직접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 올려가지고 네네.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건 좋은데 어쨌든 간에 도메인을 사야 되고 서버 관리 아. 비용이 나가는데 역시 탑건보단 이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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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요. 그래서 그거를 막 어떻게 뭐 우통 먹고 운동 한번 할까요? 그 비치 발리버려. 근데 이제 그런 게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나 봐요.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이제 안 들어요? 그때 이력서 때 말씀드렸나 그 노션이라는 그런 뭐 네이버 블로그도 돈이 안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노션이나 뭐 벨로그 같은 어떤 블로그 형식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글 올리시면 되는 거예요. 꼭 웹페이지를 막 이렇게 사가지고 예쁘게 안 꾸며도 돼요. 사서 예쁘게 꾸미면 더 좋나요? 사실 근데 그 형식은 중요치 않은 거였고 이제 그 안에 내용이 이제 프로젝트가 얼마나 성실히 잘 담겼나 네 그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또 궁금한 거. 그럼 네. 만약에 PPT로 만들었다. 네. 근데 대부분 포트폴리오 하면 사실은 우리 같은 이제 인문계생들한테 네네. 딱 포트폴리오 뭐야라고 하면요 디자인 포트폴리오를 먼저 떠오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막 이게 좀 이쁘게 꾸며져 맞아요. 있는. 색감 그리고 실제로 예쁘게. 막 친구들한테 막 포트폴리오 인터넷 찾아서 막 받아 보면은 엄청 이쁘게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 전공하는 이 친구들은 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서 막 자괴감을 느끼는 거죠. 못 꾸미니까. 네, 하나도 막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하나도 A부터 Z까지 너무 뭔가 뭐 읽기도 힘들고 뭔가 가독성도 맞아. 떨어지고 맞아, 나는 맞아. 심리적 감각이 아예 없다. 네. 라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그 디자인적인 부분은 많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미리 캔버스 아세요? 네. 미리 캔버스에서 해피 캠퍼스는 아는데. 들켰다. 이렇게 세상에 과제를 아니, 아니 주고. 그런 데가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런 데가 있다는 건. 얼마나 쓰셨어요? 진짜 전 그런 데 돈 안 쓰죠. 저는 아. 안 내면 안 냈지 돈 안 씁니다. 아하. 그래서 네, 이제 네. 미리 캔버스에서 이제 PPT 양식이 많이 예쁜 게 많아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보고 뭐 다운로드 받을 수 네. 있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작성하라고 하죠.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네네네. 확실히. 근데 내용이 사실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에 이제 프로젝트 관련 내용만 넣는 건 아니고 이런 디자인적 요소도 넣고 좀 다양한 네네네. 것들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IT 개발자가 포트폴리오를 좀 작성을 할 때 나에 대해서 네, 좀 나를 소개하는 그런 글을 넣는 거는 좋은가요? 그럼요. 오, 네네네. 왜요? 이게 이제 프로젝트 소개만 넣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력서는 굉장히 글밖에 없고 정량 평가가 가능하지만 이제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는 정성적인 평가도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 그 친구의 매력을 이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나에 대한 그 프로젝트 소개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소개글도 작성해야 되고 이제 그게 프로필이라면 프로필이 되겠죠. 본인의 프로필 화면 그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화면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외 활동이나 뭐 인턴이나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동아리 활동한 거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 나열하는 거는 이력서랑 똑같으니까 그거를 나눠서 강점 탭으로 만들거든요. 네, 본인의 강점 탭을 따로 생성을 해서 뭐 성실함을 내가 어필을 하고 싶으면 어떤 대외 활동 여기 안에 들어가는지 그걸 역으로 바꿔서 네
화면을 꾸며주고 네 마지막에는 입사 후 계획 포부 그거를 꼭 만들게 해요. 근데 네네. 포트폴리오라는 것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강점이 그 시각화잖아요. 근데 맞아요, 글로만 표현하면은 약간 좀 아쉽지 않아요? 그래서 맞아요. 나를 소개할 때 약간 막 이런 거 막 네? 막 이런 사진 막 아, 이렇게, 네, 이렇게? 막 올려놓고 막 아. 이러면 안 돼요? 네. 안 그래서 되네요. 아, 안 돼. X요, X. 그런데 그 사실 이제 포트폴리오가 좋은 거는 이제 이력서는 사실 되게 증명사진처럼 네. 찍잖아요. 네. 근데 포트폴리오는 오히려 그 말씀해주신 것처럼 막 이렇게 하트는 아니어도 MG 느낌으로 이렇게 후레쉬 터뜨리고 막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인생 내 막- 건 넣으면 안 돼요? 막 인생 내 것도 괜찮은데 아, 진짜요? 그게 약간 그래도 개발자니까 아. 뭐 그런 자연스러운 사진도 좋긴 한데 똑똑해 보이는? 똑똑해 맞아요. 그게 정답이에요. 아, 그래서 약간 그- 코딩하고 있는 사진을 제가 오. 찍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코딩하고 있는 사진이나 지금 이렇게 저희끼리 말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팀끼리 말하는 거를 이제 사진을 찍어가지고 설정샷. 본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렇게 아.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를 아.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사진에 넣어줘요. 지금 굉장히 논란이 있거든요. 어떤? 호주 유학 출신의 일본어 능력자시냐고 하시는데 호주에서 일본어를 배우신 거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근데 있어요. 실제로 맞는 말이긴 해요. 어? 제가 이제 처음 일본어를 접한 이유가 호주에 갔을 때 진짜로? 학교에 동양인들의 8알이 일본 사람들이었어. 약간 일본 사람이 더 많았어요. 그렇구나. 한국인보다. 그럼 괜히 비싸게 저기 비행기표 해가지고 그 호주 가가지고 일본어 배우신 거예요? 강소가 됐어요. 짰는 데스네. 짰는 데스네. 갑자기 섬나라긴 하네요 라고 하셨어요 최재영님이. 근데 여러분 포트폴리오는 궁금하신 거 없어요? 지금 우리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네, 궁금한 것 좀 포트폴리오 집중해주세요. 집중해주시고. 근데 이 포트폴리오 또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네. 네네네. 보통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작성할 때 지금 크게 두 부류로 나뉘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인터넷에 네. 좀 이렇게 떠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코딩 문제들. 음. 내가 이런 코딩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접근했고 이런 식으로 풀이를 썼다라고 하는 뭐 일기처럼 그런 것들을 쓰는 그런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는 친구가 있고 네네네네. vs 진짜 실제로 내가 했던 프로젝트 중심으로만 네네네. 내가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역할과 일들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네, 되게 잘 찾아보신 것 같은데요. 아 진짜. 네. 그 이제 포트폴리오가 이제 기업마다 조금 다르긴 하죠. 근데 이제 뭐 SI 기업이나 뭐 대기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정말 솔루션 진짜 서비스하는 그런 네.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그 이제 담당자, 인사 담당자나 그 개발자, 그 CTO 출신 이제 그런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깃헙이라는 거를 봐요. 깃헙이요? 네. 깃헙이 이제 개발자한테는 굉장히 필수적인 그 싸이월드 같은 느낌이거든요. 네. 또 할 말이 많으신 것 아니, 같아요. 아니, 네. 싸이월드. 또 이렇게 개그 던지시려고 했죠. 또. 네. 싸이월드 같은 건데 그 싸이월드 같은 그 깃헙 주소를 꼭 포트폴리오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본인의 그 싸이월드 그 깃헙에 들어가면 미니룸 꾸미기 느낌으로. 그쵸. 맞아요. 미니룸 꾸미기처럼. 꾸며보셨구나. 아니 우리 너구리님이. 네. 미니룸 꾸미기처럼. 부금도 깔고. 네네. 네네. 아니 그까지는 아닌데. 스킨 사고 막. 스킨 사고 그런 건 아닌데. 아바타 막 도토리 200개 모으고. 네, 도토리까지는 아니지만, 네. 그만하시래요. 네, 그만하라고. 네. 그만하시래요. 뭐 같이 해놓고 손절가게 네네네. 이렇게 잡는다고? 그런 것처럼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셋이 팀플을 한다고 쳐봐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각자 한 뭐 코드가 각자 다를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셋이 모르잖아요. 각자 네. 한 내용을 네네네. 합쳐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 모이는 거예요. 메타버스에서 친구 만나듯이. 네네네. 그런 것처럼 같이 프로젝트 한 거를 코드로 공유하기도 하고, 네. 네, 저장도 하고, 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깃헙인데 깃헙을 보면 그 친구가 얼마나 이제 뭐 코드를 열심히 짰는지도 알 수 있고, 네. 그리고 깃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탕 화면이 있는데 네. 바탕 화면 우리는 이제 그 이모티콘 돌아다니잖아요. 네. 네, 꾸민 게. 네, 깃헙은 이제 잔디밭이 깔려 있다고 하는데 365개가 흰 빈칸이 이제 비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이제 그 네모 칸들이 이렇게 비어져 있는데, 이래서 내가 하루에 뭔가 이제 우리가 팀 프로젝트 했는데 뭐 제가 뭔가 썼어요, 뭔가 활동을 했어요. 그럼 거기에 딱 쓰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색깔이 연두색으로 바뀌어요. 우와. 약간 스케줄러 같은 느낌인가요? 맞아요. 근데 연두색이 빈 날이 있으면 안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친구 일 안 했네, 네. 공부 안 했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또?
페널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페널티는 없는데 이게 딱 봤을 때 잔디밭이 좀 무성하면 이 친구는 연두색이 많으면 열심히 했네. 그리고 막 우리 뭐 이렇게 과제할 때 막 최종 뭐 진짜 최종 최종 이렇게 하잖아요. 수정할 때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하면 할수록 잔디밭 연두색이 진해져요. 우와. 그러면은 진한 초록색이 돼요. 우와. 그래서 이제 진할수록 그리고 빽빽할수록 이 친구는 뭔가 열심히 했구나. 이제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딱 약간- 깃덥 주소를 딱 첫 화면에 들어가 보면 딱 직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와, 농부처럼 이제 매일매일 가꿔주는 느낌이네요. 네네 맞아요. 오. 개발자들은 이제 실력으로 이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한번 보고 싶다 그 네, 모습을. 그 연두색 네. 화면이 얼마나 듬성듬성 있나 열심히 했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예전에 퍼피레드 해보셨어요? 그게 뭐죠? 그게 뭐예요? 몰라요. 아, 네. 자, 그럼 그래서 물어보시길래. 그래서 그 깃헙 같은 그런 주소로 보면 이제 안에 코드를 내용을 볼 수 있는 거고 또 이제 그 깃헙 주소는 당연히 다는 거고 이제 그거는 과는 별개로 이제 그 PDF로 만들던가 노션으로 만들던가 본인의 프로젝트 소개는 해야 되겠죠. 네네. 그럼 겉으로 문제풀이는 반대로. 이게 뭐 이렇게 인터넷에 막 이게 네. 코딩 문제가 나와 있고 뭐 이걸 네네네. 어떤 식으로 풀었다라고 하는 맞아요, 막 맞아요. 그런 그것도 것들도 올릴 수 있어요. 아 근데 네네. 둘 중에 비중을 치자면 어떤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중요하다. 고민을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아, 같이 고민하지만 고민하지만 네 그냥 뭐 둘 다 그냥 적당. 또 네, 반반 반반 정도. 네. 약간 후라이드 반 양념 반. 네네네. 아무것도 근데 뭐 그 맞아요. 네. 그 깃헙을 막 그렇게 막 파고 들어가는 인사 담당자도 있지만 아닌 인사 담당자도 많아요. 그래서 그냥 포트폴리오 겉에 보고 우선 이제 면접 슥 보려고 보고. 네, 쓱 보고. 그럼 네. 프로젝트 이제 소개 글도 써야 되면은 네네네. 작성법이 따로 있을까요? 맞아요. 작성법이 있는데 그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게 프로젝트죠. 개발자 분들한테 제일 중요한데 이제 프로젝트에서 작성할 때 중요한 게 정말 수많은 개발자 친구들이 프로젝트 소개 글처럼 써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et me introduce myself to you. 네, 민주스. 네 오늘 갑자기 또 영어로 또 약간 이런 느낌. 일본어로 해보시겠어요? 아 기억이 안 나네요. 당황했어요. 아 네네 당한 것 같다. 궁금하다 근데. 아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작성할 때 중요한 게 이제 그 프로젝트 소개글이 아니라 이 포트폴리오는 너의 설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만 계속 소개하듯이 막 사진 뭐 구현하면 막 계속 드립다 사진을 막 붙여요 친구들이. 근데 그렇게 보면 그 친구가 뭘 잘하는지 모르잖아요. 네. 네, 그거를 뭐 남이 한 걸 수도 있고 뭐 어떻게 기획해서 나오는 건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젝트 소개글처럼 막 이렇게 막 복붙하듯이 사진만 막 넣지 말고 너가 거기서 향상시킨 역량이 뭔지 그것을 꼭 느낀 점과 배운 점을 작성하는 게 진짜 팁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합격률이 올라와요. 같이 녹여서 그러면 그 소개글에 그걸 녹여서 넣어야 네네네네 돼요? 맞아요. 그래서 뭐 딱 그런 게 있잖아요. 프로젝트 개요, 뭐 프로젝트 이름,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주식 뭐 거래 매매량을 뭐 알려주는 사이트 뭐 이런 게 개요면은 이제 내 역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역할 작성하고 그리고 개발한 내용 아래 쭉 작성하고 그 아래 이제 내가 배운 점을 느낀 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꼭 쓰라고 해요. 저는 진짜 꼭. 그럼 저것도 정사원님 처음 보는 새로운 아니요 몇 번 오셨어요. 아 진짜요? 네네. 질문을. 직장 네네네. 다니면서 코딩 배우고 IT 기업에 입사할 정도의 포트폴리오 준비하려면 얼마 정도 기간을 잡아주는 게 좋을까요? 네, 제가 정사님의 이제 스펙이나 그런 부분을 몰라가지고 이제 딱 뭐다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서 사실 습득하는데도 다들 각자 이제 천차만별이라서. 네, 대략 이제 기업에 입사할 정도의 포트폴리오 준비하려면 기간은 그래도 6개월 이상은 잡아주셔야겠는데 이게 또 직장을 다니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중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1년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요? 1년 정도. 네네네. 포트폴리오에 보통 평균적으로 프로젝트가 들어가는 개수가 한 몇 개나 되나요? 저는 2-3개라고 하고 이제 2-3개를 추천하고 이제 막 여러 가지 잡다하게 많이 하지 말고 이제 딱 굵직굵직한 것만 2-3개만 넣으면 된다라고 하죠. 정사님도 약간 그거 참조하면 되지 않을까요? 한 2-3개 정도 굵직한 IT 네네네. 프로젝트를 하면은 맞아요. 그래서 그 정사원님 만약에 하실 거면 지금 다니시면서 하실 거기 때문에 그 팀원들을 구하기가 힘들면 그 OKKY라는 OKKY라는 개발자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정말 많은 개발자 친구들이 이야기를 거기서 나누거든요. 경력자들도 나누고. 너무 좋다. 네, 뭐 토이 프로젝트 같이 할 사람 이렇게 팀원들도 모집해요. 네. 그러면은 그렇게 같이 모여서 같이 공부를 하면서 좀 약간 합이 맞고 결이 맞다. 그러면은
팀 프로젝트 진짜 시작해도 되는 거죠. OKKY 맞죠? 네네 맞아요. 오케이 캐피탈은 아는데 오케이 캐피탈은 아는데 처음 누군가 이런 거 말할 것 같더라고요. OKK가 오키? 오키 이런 네, 느낌이에요. 오키. 뭐의 약자예요? 약자도 모르겠어요. 그냥 오키 네, 알겠습니다. 오키. 네, 오키 들어가시면 된다. 아, 네, 예. 추천해 주실 수 있는 아이디 계열 자기 개발 팁도 있다? 아, 정사원님 제가 이제 오늘 또 안 가져왔는데. 우리 채훈 쌤이 쓰신 책인가요? 네. 가져오셨어야죠. 아, 왜 자꾸 까먹을까요? 아, 집 때문에 너무 정신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좀 알려주세요. 제목이 뭐예요? 책 네, 제목. 코딩질, 빵근님 감사합니다. 네, 코딩질로 책을 읽으시면. 야, 꽝끈이 너무 센스 있으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실용서로 쓴 책이라서, 네, 많이 좀 팁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꼭 한번 네네, 사보세요. 맞아요. 비전공자를 위한 이해할 수 있는 IT 지식도 그 최원영 강사님이신가 이제 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괜찮아요. 저 책도 괜찮아요. 같이 보시면 되겠다. 네, 너무 같이 봐주세요. 끌팁. 맨날 아, 이거 맞다. 가져오신다면서. 아, 맞아요. 네, 슬프네요. 지금. 한 손에 리트리버, 한 손에 책 10권. 네. 굉장히 무겁겠다. 데리고 어떻게 오겠습니다. 와야 돼? 아마 못 들고 가는데. 그러면은 이제 프로젝트 소개글에는 그저 소개만 하지 말고 너가 그쵸. 거기서 뭘 느꼈고 뭐 이런 것도 같이 녹여서 쓰라고 얘기를 맞아요. 해주셨는데 또 이제 인턴이나 대외 활동 또 봉사 활동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건 또 맞아요.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또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네, 네, 이력서랑 똑같아요. 그것도 뭐 내가 봉사활동했다고 봉사활동 막 사진 뭐 이런 거 붙여봤자 막 연탄 나르고 있는 일. 예. 근데 그게 만약에 본인이 어필할 만한 게 정말 정 없으면 그런 사진도 좋겠지만 그래도 개발자니까 이제 그런 어필을 하려면 강점 탭으로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이런 친구도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취업시킨 친구는 개발자들은 기록하고 분석하는 걸 좋아해야 네, 되거든요. 네. 기록하는 거, 정리하는 거. 약간 래퍼 같다. 아, 맨날 네. 래퍼들 이렇게 맞아요. 에임마일에서 이제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런 기록하는 걸 좋아하는 습관에 이래가지고 어떤 친구가 진짜 딱 이야기해 보니까 되게 그 본인의 그 돈에 대해서 관리를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가계부를 막 엄청 가계부, 쓰고. 네네네. 그래서 그 가계부를 실제로 작성하고 있는 걸 캡처를 해가지고 뭐 3월달 지출 부수기 이렇게 만든 게 그 딱 화면을 캡처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록하고 항상 정리하는 걸 좋아한다. 내가 이제 개발하면서도 이런 습관이 들여져 있다. 이렇게 어필했죠. 그럼 개발을 위해서 체력을 기르기 위해 연탄을 날랐다 이런 건 어때요? 그것도 괜찮은데 괜찮아요? 제가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취업시킨 친구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줄 때 체력도 강점 어필했었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3대 500 치는 이런 그러니까요, 사진 막. 올리는 500kg까지 키보드를 잘 쓰기 위해서 네. 전완근을 엄청나게 늘렸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전화가 이렇게 해야 되나요? 500 드는 거 이렇게 이런 거 이거 사진 찍어서 어때요? 그 친구는 이제 수영을 오래 다녔어요. 멋있다 그래가지고 또. 거북목 예방을 위해서. 그래서 수영을 4년 다닌 그 이제 헬스장 기록 같은 게 있을 거 아니잖아요.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가지고 이제 근데 이게 올렸죠. 개발자 매력. 포트폴리오인데 그런 얘기들을 담아도 돼요? 네,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개발 내용이 있고 이력서만 있으면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냥 아무 연관 없는 경험을 넣으라는 게 아니라 개발자로서도 가져도 좋을 강점이 사실 진짜 체력도 되게 중요하고 네. 그런 뭐 이해하고 정리하는 거 그런 습관도 중요하니까 그런 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우리 회사에서 취업시킨 친구가 일기를 7년 쓴 친구가 있었어요. 그건 진짜 인정이다. 네네네. 매일? 네. 와, 그래서 대단하다. 너 집에 가서 너 일기장 그거 사진 찍어줄 수 있어? 그래가지고 안 되는데요. 제 비밀 일기장인데요. 이러면 어떡하죠? 그냥 책 사줘. 그래서 그 책을 캡처를 그 책을 사진 찍은 거를 이제 내가 이렇게 항상 나는 맨날 정리를 하는 걸 좋아한다. 이렇게 어필을 했었어요. 네, 붙었고. 붙었어요? 네네네. 성실함을 어필하는 건가요? 성실함도 어필할 수 있고 기록하는 기록하는 거. 개발자한테는 이제 기록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정리하는 실제 거. 그런 것들을 쓰고 가져가면 면접에서 네네. 그런 질문들이 나오나요? 나오죠. 네네네. 물론 개발 관련하게 더 중요하겠지만 그 사람의 어떤 사실 뭐 우리가 IT 교육기관도 요즘에 너무 많고 네. 프로젝트도 다 비슷비슷하단 말이에요. 뭐 쓰는 기술 스택도 솔직히 말하면 다 비슷비슷해요. 네. 그러면은 그 친구의 좀 더 뭐 다 개발 실력이 비슷하면 좀 더 우리랑 핏하고 만드니 이제 고르잖아요. 좀 재밌는 사람 네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를 더 볼 수 있게 어필해 주시면 좋죠. 그러니까 이게 막
필수로 해라 이런 건 아니지만 추가적으로 어필할 수 있으면 그 친구들 경험 나눠보고 네네 이것도 한번 같이 써보자라고 추가적으로 어필하는 거지. 중요한 건 프로젝트가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플러스 알파다. 플러스 알파 같은 알파인데 내용이다. 또 나열하지 말고 어떻게든 네네네. 이 개발과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맞아요. 개발에 필요한 강점. 강점으로 연결을 네네. 시켜가지고 네. 키보드 다 무서워. 500이면은 뭐 밤새 기록 맞아요. 개발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한컴 타자 연습 1200타. 오, 이거 1200타요? 어때요? 어때요? 아, 나도 건쌤이 그런 줄 알았는데. 어때요? 1200타도 누구보다 빠르게 나는. 근데 그것도 되게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그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네네. 다 좋다 하시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너무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리트리버 제가 봄이 기분이 키우기. 좋아서 오늘 딸이 생겨가지고 기분이 아유, 좋아가지고요. 부럽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거 말고도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할 때 음. 주의할 게 있다면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주의보다는 좀 더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 네. 팁이 있다면 입사 후 계획, 입사 입사 후 보고를 보고. 같이 칸을 하나 더 생성을 해서 작성하라. 네, 그거를 꼭 어필을 하고 싶은데 왜요, 보통 왜요? 포트폴리오 보면 그냥 진짜 딱 프로젝트 소개까지만 하고 다 끝나거든요. 네. 근데 인사 담당자 입장에선 사실 더 어필이 되려면 네. 이 경험 프로젝트는 했는데 결국 이게 우리 회사에 어떤 도움이 될 건데 이게 사실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필할 수 있도록 입사 후 계획안을 작성을 이제 하게 시키는데 이제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내가 가고 싶은 기업이 현재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고 네. 가고 싶은 기업이 안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가고 싶은 기업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이제 이제 회사가 쓰는 프로젝트나 어떤 뭐 솔루션이나 뭐 기술 스택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기술 스택을 내가 더 공부하겠다.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 기업이 뭐 방금 말씀드린 뭐 우리 FIS처럼 뭐 금융 기업이다. 그러면 내가 금융 AI 부분을 공부하겠다. 네. 그런 온라인 교육을 수강하겠다.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어필해 주니까 다 붙더라고요. 거의. 네. 그럼 이제 가고 싶은 곳이 없는 경우는 그냥 본인의 그냥 기본적인 공부 계획 작성하시는데 뭐 가령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머신러닝 툴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내가 뭐 텐서플로우를 뭐 이번에 토익 프로젝트를 더 만들겠습니다. 뭐 이렇게. 네. 약간 단기적 포부 같은 느낌으로 작성을 하는 맞아요. 약간 단기적 포부 느낌인데 사실 개발자들은 실력이 되게 중요하니까 본인이 공부한다는 그런 내용조차도 회사에는 도움이 되거든요. 네네네. 들어가서도 계속 공부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개발자는 계속 공부해야 돼요. 네. 네, 쉼 없이. 우리 정서원 네, 질문을 네. 주셨는데 네, 코딩 쪽 인재 모집할 때 이력서, 자소서, 포트폴리오 3개를 볼 때 중요도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할 수 있을까요?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완성도 실력 정성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정도인가요? 비중은 사실 자소서는 뒤로 빼고 이력서 포트폴리오가 이제 가장 중요하고요. 근데 완성도 실력 정성이 거의 전부냐? 이것도 좀 기업마다 다른데 SI 기업 같은 뭐 IT 되게 큰 대기업 계열사 정도는 코딩 실력을 막 그렇게 깊게 막 계속 파고들진 않거든요. 근데 뭐 따로 뭐 스타트업이나 그런 서비스하는 솔루션 기업들은 그 완성도를 굉장히 깊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정상원님이 이제 가려는 방향이 좀 어떤 부분인지를 네, 먼저 정하신 다음에 프로젝트도 좀 그에 맞춰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완성도를 정말 깊게 보려면은 아마 팀원들도 잘 모집해야 될 거예요. 혼자 하기는 진짜 너무 힘들죠. 네네, 혼자 프론트부터 백까지 다 할 수 없고. 기업마다 이제 다르다. 네네네, 맞아요. 그럼 대기업은 코딩 테스트적 코테가. 네네, 맞아요. 코린이 탈출. 라코스텐 줄. 대기업은 코테를 보기도 하나요? 다 봐요. 대기업도 보고 뭐 일반 뭐 스타트업이나 뭐 중견 중소 다 봐요. 요즘에 은행도 보는데요, 뭐. 맞아요. 은행도 다 코딩 테스트 보고. 그러니까 코딩 테스트가 진짜 필수인데 그냥 그거는 그냥 디폴트 같은 거예요. 그냥 맨날 어차피 알고리즘 공부는 맨날 해야 되는 거고. 근데 그게 코딩이랑은 사실 다르지만 얘가 얼마나 문제 해결력 있나는 보는 게 이제 코딩 테스트거든요. 약간 인적성처럼. 오히려 그걸 기반으로 면접을 본다 그러던데. 맞아요. 어떻게 이제 권쌤도 코딩 탈출하셔서 가시는 거예요? 이직하시는 거예요? 쌤 기다려주세요. 조영경 사랑해요. 그게 어떻게 연결이 돼요, 면접으로? 네, 그 약간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렇게 코딩 테스트를 보면은 보통 우리 대기업들은 인적성을 보면 그냥 그거 끝이잖아요. 그냥 그거에 대해서 뭐 물어볼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깊게 물어보는 기업들은 예를 들어서 내가 그런 문제를 풀었으면 그걸 다시 갖고 와서 왜 이렇게 풀었는지 물어봐. 그러면은 이제 학생들은 기억이 안 나는 거죠. 네. 내가 이렇게 짰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모르겠는데요. 네. 정사원님 만약에 궁금한 거 더 많으시면 제 이메일 주소 오. 달아드릴게요. 네. 달아주신다고요? 네. 네, 어떻게 하죠? 이거 제 이메일 주소. 아니 오늘 네. 또 물어보시고 네, 더 물어보세요. 더 물어보세요, 목요일마다 지금. 또 오셔가지고 네, 또 목요일마다 물어보고. 오시면 되죠. 근데 저는 저런 분들한테 이렇게 피드백을 주거든요.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이 있어서 웹페이지를 제작하려고 하면요. 네. 어떤 업체를 쓰시겠어요? 아니면은 어.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주고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어떤 업체한테 맡기시겠어요? 어쨌든 업체들도 보통은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거든요.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어쨌든 나라는 사람을 인트로듀스 소개하는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하셔서 생각해 보시면은 내가 어디 부분을 어떻게 어필했을 때 상대방이 매력적으로 구매할지가 보이실 거예요. 그렇죠. 오늘 아까 저는 왜 목요일에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시더니 맞아. 너무 아까 시작 전에 네,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코딩은 잡쌌어? 잘한다 잘한다. 진짜 잘한다. 자, 지금 IT 개발자의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법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진실 혹은 거짓을 좀 확인해 보려고 하거든요. 첫 번째, IT 개발자로 취업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가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네, 대답은 No. 노입니다. 지금 그럼 뭐예요, 우리? 계속 포트폴리오 필요하다고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니 사실은 이게 노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반드시라는 단어 때문에 그런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이렇게 필수인 것도 있고 이제 선택으로 이제 첨부하라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럼 당연히 첨부해야지 나한테 이득이겠죠. 저. 네, 이득. 네. 예스. 오, 우리 이런 것도 있어요. 세상에. 이야, 감사합니다. 우리 많이 발전했어. 네, 우선은 노고요. 네. 네, 그래서 필수인 데가 없는 데도 있어요. 그냥 바로 이제 기업 네. 공고들 보면은 코딩 테스트 없는 기업들도 꽤 있어요. 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지도하다 보면은 애들이 전 코테가 약해서 코딩 테스트 없는 데로 가겠다. 뭐 이런 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제 서류 입사 지원할 때도 마찬가지로 코딩 테스트 안 보는 기업들은 이제 그런 포트폴리오 안 되는 기업들도 꽤 있고 약간 그렇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필수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반대 의견 드리겠습니다. 반드시다. 자, 들어주세요. 네.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필요하다. 예스. 네. 이게 사실 코테가 기반이던 아니던 간에 면접이라는 그 하나의 단계를 더 넘어야 되는 상황이 놓일 텐데 네. 그 면접을 넘어갈 때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면접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내가 코딩 테스트, 내가 했던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포트폴리오에 미리 정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뭘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맞아. 실제로 이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는 질문을 하면 이렇게 면접에서 누가 이래요.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다 그러고 실제로 막 어떤 데에 뭘 했는지를 기억을 남겨두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면접에서 뭔가 이것저것 설명하기가 훨씬 더 수월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면 또 이제 기억이 프로젝트를 안 나. 하나 두 개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막 맞아, 1년 맞아, 지나고 맞아. 나면 아예 내가 뭘 했는지조차 진짜 맞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진짜 기억이 안 난다 그래요. 현상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나를 위해서 음.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포트폴리오를 이제 작성을 해놓으면은 나중에는 맞아. 아니겠지만 자소서 쓸 때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뭔가 내가 했던 게 정리가 되니까 잘 맞아요. 돼 있으니까. 맞아요. 오, 그러면 사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진짜 중요한 게 물론 개발자도 바꿀게요. 그러면 나 바꾸가 저도 오라고 할 거. 그럼 저는 X 하겠습니다. 오늘 뭐 토론이에요? 저는 X 하겠습니다. 맞짱 토론. 아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있는 곳에 오기 전에 네네네. 잠깐의 휴식 시간을 네. 가진 적이 네네. 있었는데 어떻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유번복 네. 범봉윤 할게요. 번복윤 쉴 때는 애견 카페를 가셔야죠. 네 맞아요. 그래서 고민을 했었는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만나뵌 분 중에서 이제 강사님이 계세요. 네. 그 강사님께서 포트폴리오를 만들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존에 만든 건 있었는데 제 걸 보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수정을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지금도 생각하면 그분 때문에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로 갑자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제 포트폴리오를 바꾸고 그냥 이제 올려놨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좀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네.
포트폴리오 바꾸니까 그때 제 사진도 다시 찍었었어요. 대박이다. 네, 프로필 그때는 사진. 머리 색깔이 무슨 색이었나요? 머리 색깔 네 진한 갈색 세미쌤. 저 그때 밥 사셨나요 그분께? 그래서 밥을 산다고 했었는데 안 사셨네. 네 코로나 때문에 못 만나고 이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 정말 연락드릴게요. 서운합니다. 네. 여러분 기억하세요. 헤드헌터한테 스펙 받으려면 갈색 머리다. 그게 거기로 이렇게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이때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프로필 사진 다시 찍고 포트폴리오 그렇게 수정해 주신 걸로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헤드헌터한테 연락이 와서 그 주에 면접을 봤을 거예요. 네. 그러면 소고기 사주실 거예요? 돼지고기 사주실 거였어요? 소고기 소고기 사드려야죠 진짜로. 근데 계속 미국산인가요? 호주산인가요? 국내산이죠. 국내산이죠. 한우. 한우로 사드려야죠. 와. 네, 당연히. 예, 원뿔뿔. 네,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뚝불? 그분이 아기가 있어가지고 이제 약속을 몇 번 잡으려고 했었는데 이제 안 됐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네, 올라가면 꼭 연락 드리려고 예, 알겠습니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포트폴리오는 뭐 반드시 안 보는 것도 있으니까 반드시까지는 아니지만 있으면 너무나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네, 그렇게 맞아요.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신입 개발 두 번째 신입 네. 개발자의 경우는 스펙보다 개발 실력이 중요하다. 네. 스펙보다 개발 실력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우리 건쌤은 뭐 하실 거예요? 이게 또 X 하기가 너무 쉽지 않을 것 같지만 X를 또 해볼게요. 뭐야? 아니, 토론이니까. 뭐 토론이야. 네. 일단 들어볼게요. 채윤 쌤. 네, 우선 스펙이라고 하면은 뭐 흔히 뭐 대학교 네이밍 뭐 아니면 이제 영어 점수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다들 이제 개발자를 희망하시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개발은 진짜 실력이 네. 가장 중요하고 그 친구가 어떤 배경에 있던 뭐 대학교를 심지어 나오지 않았던 그 친구가 진짜 개발에 뜻이 있어서 실력을 정말 잘 키워왔으면 정말 기업 입장에선 땡큐거든요. 왜냐면 뭐 영어 실력으로 막 일하는 건 아니니까. 그리고 저희도 사실 생각해 보면 외부 사람들이랑 일을 할 때 그분이 막 학력이 좋다고 해서 일을 더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개발 실력이 가장 1순위,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X라고 했는데 그럼- 오라고 했는데 맞죠? 네, 개발 실력이 실력이 중요하다. 네, 오라고 했는데 네. 건쌤이 어떻게 하실지. 들어볼게요. 네이밍이 중요하다. 스펙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단은 여러분들 이 채용 과정이라는 것 자체가 프로세스가 굉장히 단순화되어 있어요. 뭐 코딩 테스트는 일부 하죠. 근데 사실은 이 단기간 한 1차 면접, 2차 면접 그리고 서류 이것만으로 과연 이 사람의 실력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인사 담당자로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론을 하더라도 보편적으로 이 친구는 이 정도만한 스펙이 있겠구나, 이 정도만한 개발 실력이 있겠구나 하는 입증 가능한 영역에서의 가시적인 결과물, 즉 스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자면은 일반 사립학원에서 코딩 테스트라든지 코딩 학원 공부를 했던 사람 vs 삼성 소프트웨어 아카데미에서 코딩 테스트 부트캠프를 끝낸 사람, 둘 중에 어떤 사람을 여러분들은 채용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굉장히 힘드셨어요. 힘드셨는데. 언변으로, 네. 근데 들으면서 저도 약간 기우셨어요? 약간 기울었는데 그래도 개발 실력이 중요하다.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이게 사람이 후광 효과라는 게 있어요. 면접에서도 왜냐면 범봉윤 가시는 범벅이 아니요. 아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인상이 좋은데 그 친구가 예를 들어서 뭐 스카이 출신이다. 그러면 네, 더 네. 약간 더 좋아 보이는 건 있잖아요. 네. 네네네네. 그런 건 있는데 그래도 물론 이제 그런 거 있어요. 제가 인사 담당자들을 얘기해 자꾸 보니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자꾸. 네. 인사 담당자분들 얘기해 보니까 네. 자기는 알게 모르게 컴공을 더 선호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긴 있었어요. 이건 그냥 이제 비공식적인 대화로 자기는 컴공 친구들만 이제 약간 그 뽑게 커팅한다. 된다? 네. 나빠. 나 물건데. 네, 그런 거는 코딩 배울 생각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입했어요. 와, 이입해서. 나빠. 그런 분들이 있긴 있었어요. 이게 이제 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뭐 하지만 그건 소수고. 하지만 그건 소수다. 네, 네. 네, 그냥 아, 저는 제 그 오를 계속 네. 밀고 나가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도 한번 볼까요? 포트폴리오는 반드시 웹페이지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아까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그죠? 자, 네. 우리 이거 O 하실 거예요? 아니죠? X 하실 거죠? 어떻게 또 이거는 근데 너무 이게 결과가 뻔해요. 이게 사실은 일단 오해 X 해도 돼요. 우리 싸우지 않아도 돼요. 맞아요. 토의해도 X 되죠. 해주세요. 이렇게. 네. 그건 아니다.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어떤 영역으로 취업을 하냐가 진짜 무지성 반대건이라고. 반대건. 맞아요. 사실 저 청개구리입니다. 네, 어쨌든 이 약간 뭐 예를 들면은 내가 진짜 웹 관련해가지고 뭐 자바라든지 막 이쪽으로 내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고 뭐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듣기로는 오히려 이 웹페이지를 만들었던 구현했던 내용들을 직접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와 별개로 IT도 영역이 굉장히 많잖아요. 맞아요, 엄청 많죠. 백엔드에서 그냥 공부 뭐 일 하겠다 막 이렇게 하신 분들은 굳이 웹페이지까지는 필요 없다는 얘기도 더 듣기는 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 타시나 봐요. 네. 네, 물론 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그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네. 아니래요. 아무튼 네, 그런 걸로. 웹페이지 하시면 그게 뭐 굳이 꼭 좋고- 아니어도 된다. 좋고 네. 나쁘고 없다. 없다. 그냥 네, 네, 둘 네. 다 편한 걸로 해라. 오케이. 네. 네. 4번 네 번째 질문인데 포트폴리오는 프로젝트가 모두 끝난 이후에 만들어야 된다. 네. 왠지 아닐 것 같죠? 네, 아닐 것 X. 같. 네. 아니잖아요. 이건 진짜 아니잖아요. X였잖아요. 네, 무지성 반대건 하지 마세요. 네, X 네. 해주세요. 하지 마. 네, 하지 하지 마. 마. 그러면 해야지. 오. 오. 와이 한번 들어볼게요. 네. 네, 뭐 끝난 이후에 만들던 사실 중간에 만들던 상관은 없지만 네.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지만 그래도 까먹거든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무조건 진행하면서 무조건 중간 만들. 중간에. 네, 무조건. 네, 네. 네, 네. 저는 심지어 면접 준비도 프로젝트 하면서 면접 준비를 같이 하거든요. 오. 왜냐면은 결국 그 아무리 포트폴리오 만들고 프로젝트 잘해도 면접에 가서 말을 못하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을 1순위 이제 목적으로 두고 이제 한 친구가 있으면 프로젝트 할 때부터 자소서를 시작부터 만들고 프로젝트가 들어가면 그때 면접을 같이 말하는 거 연습하면서 하게 해요. 그러면은 진짜 딱 본인이 가고 싶은 기업에 딱 그 면접 기회가 왔을 때 붙더라고요. 네네네. 자 그럼 이제 들어볼게요. 말하는 아닌데 끝나고 해야 되는데 아닌데? 이거예요? 왜요? 왜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라는 걸 이제 프로젝트라는 걸 진행을 하잖아요. 네. 진행을 네. 하다 보면은 사실 이제 프로젝트라는 게 무조건 계획되어 있는 그 체계 안에서 그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변수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변수들이 존재할 때 내가 중요도가 굉장히 높고 내가 참여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했던 포지션에서 내가 배제되고 다른 포지션에 배치돼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한대요.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미리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게 되면 내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갑자기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놓일 수가 있어요. 일을 두 번 하게 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이 프로젝트는 이걸 중심으로 내가 설명을 해야겠다라는 거를 판단하는 게 훨씬 더 이쁘게 포트폴리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만 강조해서 어필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넘어갈 것 같아요. 어떡하죠? 은희 쌤이 은희쌤, 네, 응원해 유치원 주셨어요. 강사님. 유치원 강사님 응원해 주셔서 최고, 감사해요. 오늘 진지한 컨셉이에요. 네. 오늘 좀 약간 진지 컨셉이에요. 네, 네. 포트폴리오 부분이라서. 아니 저는 반대 컨셉입니다. 네, 그래도 그러네요. 근데 그렇게 많이 막 긴장이 되나요? 자 번복할게요. 네. 번복하신대요. 쌤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어때요? 그래도 중간중간 네, 중간중간에 수정을 하더라도 네, 수정하더라도 네, 중간부터 계속 만들어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은희쌤 반가워요. 마지막 마지막인데 포트폴리오에서 프로젝트는 다다익선이다. 자, XX? O? 그럼요. 당연하죠. X, 네, X. X죠. 자, 이쪽은 그러면 O예요? X 해요. 힘드시잖아요. 힘들 것 아니 같은데? 힘드시잖아요. 이건 힘들 거예요. 진짜 힘드시잖아요. 네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두세 개 정도 굵직굵직한 거. 맞아요. 이게 좀 학생들 보면은 이제 본인의 진로 방향 못 정해져가지고 막 AI 분야 막 했다가 뭐 데이터 분석했다가 뭐 인베디드 했다가 뭐 앱 개발했다가 웹 개발했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네.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어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진짜 좋진 않아요. 왜냐하면 회사 입장에서는 하나라도 굵게 파보고 기획부터 수정하고 배포까지 그렇게 깊게 해본 사람을 선호한단 말이에요. 한 놈만 팬다. 네네. 근데 그게 이제 2개 정도여도 정말 충분히 그 사람의 능력이 네, 어필이 네. 되는데 방향도 정하지도 않고 만약에 웹 백엔드 개발 지원을 하는데 갑자기 막 앱 개발만 한 거 막 하고 있고 막 약간 자랑하듯이 약간 네 근데 다른 분야고 나 이것도 한다. 막 이런 거. 근데 이게 약간 다양한 분야를 도전한다라는 거를 어필하셔도 좋지만
그래도 만약에 많은 사람 지원했으면 내가 지원하는 그 분야에 관련된 경험만 한 사람을 집중한 사람. 내 백엔드가 이게 기술 스택을 다른지언정 백엔드만 해본 사람 뽑지 막 AI 했다가 막 데이터 분석했다가 그런 친구를 막 뽑진 않거든요. 줏대 없는 그런 네. 친구들. 그렇지만 우리 건쌤은 아닌데, 다다익선인데. 왜요? 왜 다다익선이에요? 당연히 다다익선이죠. 왜요? 일단 여러분들 앞서 반대를 제가 관계 눈동자. 관계 지금 눈동자가 지금 네. 앞서 제가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끝내서 해야 된다. 사실 일기를 여러분들 중간중간 쓰시나요? 아니면 그날 하루가 끝났을 때 쓰나요? 끝났을 때 쓰죠. 그쵸, 그쵸. 근데 최현 쌤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일기를 7년 동안 썼던 친구의 그걸 기반으로 네. 어필을 했다. 맞아, 7년. 맞아. 그게 3일만 일기를 썼던 사람이었으면 어필이 됐을까요? 아니죠. 그래서 많은 일기를 써놓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은 다양한 프로젝트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결과물로서 어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두 번째는 사실 이게 대기업 입장에서는 최은쌤 말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타트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부서가 나눠져 있거나 막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조금 더 다양한 멀티플레이어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약간 또 설득력 넘어가요? 있는데? 또 넘어가요? 설득력 있는데? 잘하는데요? 완전 뭐 여기 안 어울린다고 하시더니 잘 어울리시네. 그럼 다다익선인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 당근마켓 들어가셔서 떼돈 버셔야죠. 언제까지 그렇게 월급쟁이 하실 겁니까? 다다익선 그러면 그래도 저는 아, 고소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래도 깊게 하는 걸로. 네, 네. 우리 설득건 씨. 여러분, 네, 설득권. 제 이야기는 멍멍소리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아니에요. 아니 또 넘어가시는 근데 너무 분들 너무 설득이 돼가지고 날카로워. 네, 날카로웠어요. 네, 그러면은 이것은 정치 쪽으로 관심 있으신지. 아니 그분은 이제 네. 약간 차쌤이 좀 더 가깝지 않나. 좀 차씀 나가셨어요. 권성땡님이랑 좀 닮으셔서. 권성동 그 네. 원내대표셨던. 네, 알겠습니다. 거기는 얼굴이 굳게. 퍼피가 자,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를 이제 IT 개발자라면은 거의 다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안 하는 분들도 있기도 하겠지만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라서. 근데 맞아요. 뭐 대부분 갖고 있을 텐데 이런 기업에서 IT 개발자 채용을 할 때 포트폴리오 전형이 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전형이라 하면 그냥 결국에는 면접 볼 때 그 포트폴리오 펼쳐놓고 이제 우와. 질문을 한단 우와, 말이죠. 우와. 네, 근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선택이라면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고 서류와 함께 평가를 하되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준비하셔야 될 것은 이제 내가 어떤 역할을 했고 명확하게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술 스택을 왜 썼니, 왜 이 기술의 장단점은 뭐였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막 돌리기 가벼워서요, 아니면 뭐 명세서에 있어서요, 막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안 되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럼 우리 회사에 있는 그런 기술 스택도 잘 모르고 쓸 거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썼고 이러한 장점 때문에 이 기능을 잘 구현해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정리가 꼭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은 포트폴리오를 어쨌든 간에 이제 무조건 필요하다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 포트폴리오 전형 같은 경우에는 네. 직접 출력해 가야 되나요? 아니요, 출력할 필요는 없고요. 걔네들이 그냥 걔네가 누구예요? 그들이 그들이 면접관들. 면접관들이 알아서 질문을 하죠. 네. 네네. 저는 또 이게 흑백으로 출력해야 되나 컬러로 컬러 출력. 몇 장 출력해야 되나? 그러니까 면접관 몇 명인가? 면접관 몇 명인지 모르는데 양면해야 되나 단면해야 되나? 이걸 아이패드를 네, 3개를 디지털 사야 되나? 시대.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 포트폴리오 양장. 누가 어떻게 평가하는 거예요? 면접관. 그래서 개발자 친구들이 중요하게 여기셔야 될 게 평가를 무조건 그 개발자 시니어 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세요. 그럼요? 인사 담당자분 출신들은 개발자 출신도 있겠지만 문과 출신이 저 같은 당연하죠. 아무도 당연하죠. 모르는. 네네네. 그거를 이제 뭐 사실 인사 담당자가 그 개발자만을 채용하지 않잖아요. 뭐 네. 재무회계도 뽑고 마케팅도 뽑고 뭐 네. 경영지원도 뽑고 다양한 업무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 개발에 대해 깊게 알 수는 없겠죠. 근데 이제 개발자 친구들 입장에서는 개발자 이거 코드만 잘하면 되지 뭐 대충 뭐 깃허브 코드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정성스럽게 안 작성해도 되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네, 문과 출신의 인사 담당자도 포트폴리오 평가할 수 있고 그걸 전형이 얼마나 정성스럽게 작성했는지 본 것만으로도 플러스 점수를 줄 수가 있죠. 네네. 그래서 뭐든지 다 정성스럽게 작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거는 뭐 임원 면접 올라간다고 해도 그 포트폴리오 볼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임원 입장에서 봤을 때
띡 프론트엔드 개발 이렇게 한 줄 쓴 사람이랑 내가 어떤 걸 구현했는지 내가 여기서 느낀 게 뭔지 잘 작성한 사람이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좋은 이미지를 받겠어요. 그렇죠? 문과도 이해시켜라. 네, 그렇죠. 이해시켜야죠. 저건 진짜 네네네. 맞는 말인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이해시켜라. 맞아요. 네, 그러면은 이 기업마다 포트폴리오 제출 형식이 좀 다르잖아요. 네. 네네네. 기업별로 뭐 어떻게 달라요? 예시를 들어주신다면?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이력서, 경력기술서 등을 첨부해라 이렇게 네,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뭐 준비하시는 친구들은 이력서랑 경력기술서가 포함된 이력서겠죠? 네네네. 네, 이력서랑 포트폴리오 2개 파일을 합쳐서 알집 파일로 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겠죠. 알집으로 해야 되나요? 뭐 알집으로 걸어도 되고 아니면 그 전체를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로 걸으셔도 되고 네, 구글 네. 링크. 네. 네네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도 첨부 파일이 200메가가 넘으면은 뭐 URL로 걸어라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진짜 뭐 노션으로 만들든 뭐 이렇게 PPT, PDF로 만들던 본인이 편한 거를 첨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포트폴리오 작성하는 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주신다면? 조언. 네. 네, 여러분 이력서는 정량적인 평가지만, 네, 포트폴리오는 네, 여러분들의 정성적인 평가도 할 수 있는 아주 매력적인 네, 소개 설득서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경험을 이력서를 복붙하듯 나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경험 속에서 얻고 배운 역량이 뭔지를 꼭 어필해 주세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또 나와 차별화를 줄 수 맞아요. 있는 그런 큰 맞아요. 아주 큰 그거잖아요. 틀이요? 큰 요소? 덩어리. 덩어리? 고기, 뭔가 단어가 생각 안 나. 리트리버. 큰 리트리버다. 봄이! 네, 큰 봄이다. 네, 리트리버다.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게 사실 꼭 얘기하고 싶었는데 네네.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은 빠르게 하려고 오픈 소스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오. 근데 이 오픈 소스를 쓰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게 내가 프로젝트에서 내가 직접 썼는지 구현했는지를 까먹고 네. 오. 그대로 포트폴리오에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여러 번만 그렇게 넣는 게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오. 크리티컬한 요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각색을 한다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그렇죠. 파슬리를 뿌려준다든지 기여를 해야죠. 오픈 소스 기여를 해야 기여해야죠. 되는 부부가 맞아요. 분명히 있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쌤. 아니, 따로 과외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외를 받으시는 네, 거예요? 감동이에요. 그러니까요. 대단하시다. 자, 네네네. 오늘 저희가 댓글로 선물을 드려야 되는데 네. 눈에 띄는 분이 네. 있으실까요? 아니 새로운 분이었으면 좋겠는데 정사원님 새로운 분 중에서 아니 오늘 근데 굉장히 네, 잘 임해주셔가지고 네, 네, 저는 네. 화끈한 정사원님. 저도 네, 뭐 드릴까요? 네. 화끈하시니까요 좀 진정하시라고 다이어트 밀키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사원님 그 메일로 남겨주세요. 네, 네네. 네, 메일 여기 보이시는 워크TV 여기 메일로 이름이랑 연락처랑 주소 메일 보내주시고요. 또 정사원님이 굉장히 코딩 쪽에도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 오늘 목요일에 우리 채연 쌤 오시는 날 항상 들어오시고 네. 물어봐 주시면은 네, 댓글 달아주세요. 네, 그리고 유튜브 이제 영상 올라가면 거기에 댓글도 달아주시면 우리 채연 쌤이 또 답을 좀 네네네, 다뤄드릴게요. 네, 메일도 알려주시고 네네네.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MZ세대 취준생을 위한 추실랭 가이드 잡스 101 오늘은요 IT 인재 육성 코너 You Got It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매일 오후 5시에 찾아오니까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저희 있거든요. 내일도 많은 분들 들어와 주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 같이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식사 잡사. 잡았어요.